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원 전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서울 명동에서 1인 시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을 하신 겁니까? 예, 지금 그 사단 그 4차 대유행 때문에 예, 그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 2주가 다시 연장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실 저녁 영업은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정말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탁상 공론식의 지나친 거리두기 이거 해제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연장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고 해야죠. 아니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다들 정말 고통을 무릅쓰고 협조를 해줬는데 예, 이거 뭐 2주 또 이러면서 이거 희망 고문도 아니고 예.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영업자들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거리두기만 이렇게 강조해서 자영업자들을 희생 발판으로 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건 물론 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볼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4단계 방역을 풀면 더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4단계 방역을 다 풀자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 저녁 6시 이후에 두 사람으로 제한하는 거 이거 식당하고 카페에서 확진자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소위 말하는 뭐 핀셋 방역이니 옛날에는 말도 잘하더니만 예, 예. 이제는 확진자 숫자가 올라오니까 아무튼 고강도 방역을 아하. 하고 있다라는 그걸로 예. 희생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공무원들은 면피하고 이런 악순환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지사님 말씀은 일괄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6시 이후에는 뭐 3인 모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조금 영업장마다 기준을 좀 달리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음식점이나 카페까지 저녁 6시 이후에 두 사람으로 제한한 거는 이건 지나친 제약이고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좀 만나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시위할 때? 제가 명동으로 갔는데요. 예. 뭐 두 집 걸로 한 집이 문 닫았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 딸려 있는 그 직원들, 예. 가족들, 그다음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재고 상품 이거 등등 이거 우리 국민 경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미 1년 반씩이나 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전부 거리두기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다가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막상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이것은 다시 우리 사회의 불안과 복지 부담으로 오게 되고 예.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어렵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전 국민 상태로 재난 위로금 뿌리는 거에만 관심 있지 우리 경제의 실핏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생존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점에서 지나가던 시민들께서도 와서 같이 시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주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해서는 뭐 당하고도 한번 또 상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 예. 근데 그 지사님의 민생 행보와는 달리 당내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원 전 지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는데 행사 불참을 요구하진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콧 요구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표는 여의도 바닥은 다 한다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가 진실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경선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보니까 무슨 멸치 돌고래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걸 바로 그 측근 리스크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요? 측근 리스크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아니 멸치와 돌고래가 같냐? 예. 같은 취급을 하면 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예.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예. 야 그래도 공정의 어떤 상징 아니냐. 예. 이게 그에 기초한 여론 지지율 이게 유일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공정의 이미지를 측근들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측근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다. 예. 앞으로 예. 이 측근 리스크가 새로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나오면 아마 그 피해는 그 후보 본인이 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후보에다가 많은 기대를 일방적으로 보냈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경선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네거티브 논쟁으로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양쪽 진영이 굉장히 세게 붙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경선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후보는 8월 30일하고 31일 이틀간 등록을 받는다 그래요. 예.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데 경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죠. 예. 자, 연장선상입니까?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향해서 자격 미달 후보다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압도적인 정권 교체다 또는 뭐 대세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정책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준비 부족론을 넘어서서 자질론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캠프와 후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쨌든 뭐 아까 측근 리스크라고 하셨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 본인 리스크다. 그래서 뭐 일일 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썼던데 그런저런 이유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입당하고 좀 올랐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그 빠지는 모양새를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이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요. 특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겠어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아니, 그 윤석열 총장 키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때려서 키우고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때려서 키워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정말 따질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까지는 누가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 서서 싸웠냐. 그래서 그 강단을 보니까 정권 교체하면 이걸 깨끗이 남김없이 청소를 하겠구나 이런 분노와 청소론의 연장에서 지지율이 형성돼 있는데요. 내년 5월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그냥 계시라 그래도 집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이 어떻게 민생을 살려내고 나라를 미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능력과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묻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게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제 스스로 발광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재의 싸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국가의 운영의 비전과 능력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냐? 찬바람이 부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될 텐데 어제 그제 입추했지 않습니까? 입추 날부터 바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경선 들어가서 특히 뭐 TV 토론 같은 거 하게 되면 지사님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저의 지지율은 기온이 내려가는 것과 반비례해서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 공약 좀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발표한 교육 공약은요. 우선 그 청년 교육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0년간에 걸쳐서 2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교육훈련비 예.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창업준비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기존의 반값 등록금이나 요새 또 얘기되는 무상대학 이런 거는 대학 간 사람만 혜택을 받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제도가 예.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워낙 조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막상 받으러 가면 굉장히 형식적인 질 낮은 교육이 곳곳에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금 한 4조 원 정도의 장학금,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잘 엮어서 효과적으로 만들면 약간의 추가 지원만 가지고 청년들이 10년 동안 자기가 주도해서 전공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청년 교육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방금 살짝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에 대해서. 예, 이미 반값 등록금이니 그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훈련, 직업훈련이니 이렇게 해서 4조 원이 넘는 돈이 예. 이미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연간 한 3조 원 정도를 더 보태면 예. 모든 청년들에게 10년간 2천만 원의 교육 카드를 줄 수가 있고요. 예. 대신 이것은 무슨 다른 그 청년 수당제처럼 현금을 청년들에게 뿌려서 그냥 돈을 써라 이게 아니라 예. 전공 또는 직업훈련이라는 미래를 위한 자기의 교육의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예. 목적에 맞게 썼을 예. 때에만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예. 이런 예. 제도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교육 복지 정책을 이게 다 없애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만 18세 이상에 된 분들? 예. 그 각 개개인에게 2천만 원씩 주어지는 그것은 등록금 제도라든지 교육훈련 지원비는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예. 모든 청년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급을 해주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전혀 별도 목적의 기금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건 또 별도의 문제로 할 수가 있겠죠.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는 현재의 제도들을 통폐합하고 여기다가 추가 재원을 넣어서 모든 청년들에게 자기의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대표실 직속 대선 후보 검증단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검증단은 만들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대표 직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8월 23일 날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당대표는 이렇게 후보들이랑 검증에 직접 관여가 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대표의 공정성 시비가 붙게 되면 당 전체가 쪼개지거나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후보 검증 문제는 물론이고 뭐 대표가 후보들 압박 면접을 한다든지 후보들에 대한 뭐 무슨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당 대표와 당의 이 선거 기획 단장과의 역할을 예.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당 대표는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아. 전부 선관위로 넘겨야 됩니다. 아, 그런데 지사님 이게 뭐 당 대표든 선거관리 산하든 당에서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고 후보들끼리 또 검증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네거티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 후보들이 막 서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로 고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당내끼리니까. 예. 그러면 당내에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예. 후보끼리의 도덕성이나 이 자질에 대한 공격들이 있으면 이것을 당내에서 이 검증을 해서 상대 후보에게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본인의 동의면 뭐 전과든 뭐 예금 기록이든 이런 것들 낼 수가 있는데 후보끼리 공방하면
사실은 근거도 없이 예. 서로 감정만 악화될 수가 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번 박근혜 이명박 후보들이 붙었을 때는 검증단 만들어서 뭐 박근혜 후보 면전 앞에서 최태원 이야기하고 이명박 면전 앞에서 BBK 이야기하고 결국은 본선에서 민주당이 그거 다 활용했거든요. 그럴 염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딜레마고 고민이죠. 왜냐하면 대충 하면 본선에 가서 예. 상대 당으로부터 당할 거기 때문에 예. 대충 하면 안 되고 예. 그렇다고 사정없이 하면 당 내에서는 넘어갔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아하. 이 독한 검찰 만나가지고 두 분 다 아.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그래서 선거 예. 철저히 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결국 모두가 그게 빌미가 돼서 처벌을 받는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예. 지점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사님 그럼 찬성 쪽 의견이시네요? 검증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대표 직속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관리를 예. 해야 된다. 예. 찬바람 불고 지지율 올라가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찬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